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기존의 거의 모든 다이어트는 한 가지 전제를 따릅니다.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 전제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렇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 논리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방은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저지방 식단을 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이 논리도 잘못되었습니다. 정말로 지방이 비만의 원인일까요? 그렇다면 40여 년간 세계적으로 지속되어 온 저지방 식단에도 불구하고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만 가는 기이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당입니다. 즉,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생활이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다음으로 좋은 지방을 조금 더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지방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늘리는 것이 다이어트의 왕도이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식단입니다. 지은이 이형은, 펴낸 곳은 북드림입니다. 이 책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좋은 지방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현직 안과의사인 저자는 심각한 질환과 비만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알게 된 소중한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건강한 식단에 대한 내용을 책 속에 담았는데요. 당뇨, 아토피, 황반변성 같은 난치병을 식단만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먹어야 잘 빠진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지방 섭취를 늘려 주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고기나 달걀 등을 마음껏 먹어도 되고 오히려 훨씬 건강한 몸이 된다는 이론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은 나는 당시 대사치료를 같이 공부하던 동료 의사들에게 저탄고지 다이어트 해보려고요 하고 계획을 밝혔는데 돌아오는 반응의 대부분은 염증이 오르는 식단, 위험한 식단이니 절대 길게 하지 말라거나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힘들어서 오래 하기 힘들다더라 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이 식단을 지지하는 의사들도 없지는 않았다. 나와 기능학 공부를 같이 하던 동료들이다. 이 동료들의 응원과 조언 덕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식단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2016년 여름은 정말 놀랍고 신나는 시간으로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효과는 매우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났다. 밥, 빵, 면 등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첫 한 달 동안 체중이 5.5kg 줄었는데 당시 수영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동 없이 이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결과라 생각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효과를 몸소 경험하고 나니 굳이 절식하거나 심한 운동을 해가며 내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욕심내지 말고 한 달에 2kg 정도만 체중을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에 나는 하루에 탄수화물을 50에서 70g 정도만 섭취하고 고기와 달걀을 마음껏 먹었다. 또 공복감이 있을 때는 마카다미아나 치즈, 버터를 간식으로 즐겼다.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억지로 참으려 애쓰지 않고 조금씩 먹기도 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마음껏 먹으면서도 4개월 만에 총 15kg을 감량한 것이다.
그동안에 시도했던 모든 다이어트와 비교해서 단연 가장 쉬웠으며 다이어트 효과 역시 최고였다. 그런데 저탄고지 다이어트에는 체중 감량보다 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굶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에 혹해서 시작한 다이어트였는데 내 몸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진 것이다. 그것도 체중 감량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만큼 말이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진행한 넉 달 정도 기간 동안 늘 몸에 달고 살던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수시로 나를 괴롭히던 저체온 증상, 알레르기 증상, 노안 증상이 모두 완화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또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비염과 여드름 등이 잦아들었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잘 유지되었으며 체력과 집중력도 매우 향상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고질적인 목과 어깨의 통증 및 긴장성 두통이 완화되었으며 고민거리였던 탈모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란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 LCHF, Low Carbohydrate High Fat,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발음하기도 쉽도록 네 글자로 줄여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케톤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2015년을 기점으로 효과가 증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식이요법이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정제 당분과 트랜스 지방산, 가공식품,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세포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좋은 지방의 섭취를 즐기며 천연에서 나오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서 먹는 식사 방법이다. 고지방식이라고 하면 지방만 엄청 많이 먹는 식단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몸이 필요한 만큼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지 지방이 아닌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건강한 지방과 건강한 채소를 필요한 만큼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는 이 식단을 고기만 먹는 식단, 극단적인 고지방 식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탄고지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필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단식의 일종이에요. 단식인데 먹으면서 하는 단식이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만 안 건드리면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단식을 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 만들기,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효과. 우리는 오랫동안 살이 찌는 이유가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체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해였으며 체지방이 늘고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앞에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탄수화물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을 생성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포도당 대사를 하던 몸이 지방 대사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케톤이 인체 대사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상태를 키토시스 상태라고 부른다. 그야말로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려면 탄수화물 섭취 제한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 순탄수화물 기준 하루 30g 이내로 섭취하면 포도당이 아닌 지방산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산은 그 자체로는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 몸은 지방산을 분해해서 얻은 아세틸 조효소 A로부터 케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즉 탄수화물을 태우는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케톤은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탁월하다. 이것을 키토제닉 다이어트, 다른 말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고 한다. 지방대사가 원활한 키토시스 상태에서는 체지방을 분해하여 지방산과 케톤을 생성하고 이 에너지를 근육으로 밀어 넣어주므로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방을 섭취하고 케톤을 생성해서 몸에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다이어트다.
이렇게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하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므로 체지방이 활발 타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케톤은 염증 경로를 차단한다. 이 염증 경로는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된다. 따라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어 질병과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탁월한 것이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근육이 고갈되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대사율이 낮아져 더욱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다. 다시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체중을 감량한 뒤에도 몸의 대사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충분히 먹으면서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답은 바로 살찌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낮추는 것이다. 인슐린 호르몬을 낮추려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인슐린은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섭취해야 한다. 지방의 누명, 의학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지난 수십 년간 주류 의학계에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심장병 및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낙인 찍었고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경고해왔다.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동물성 지방을 자제하고 채소나 곡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식물성 지방이 좋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을 망가뜨린다는 논리는 앤셀키스라는 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기는커녕 실험 결과까지 조작한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날조된 실험 결과에서 비롯된 허위 경고를 건강의 절대 지침처럼 생각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건강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주범이며 혈액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심장의 적이라고 처음 규정한 이는 앞서 말했듯이 앤셀 키스라는 생리학자다. 1940년대 후반 22개 나라에서 50에서 60개에 이르는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한 그는 1953년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을 먹으면 심장병에 걸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주장을 근거로 1977년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는 저지방 식단을 건강식단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주장은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통용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앤셀키스가 22개국 중 자신의 주장과 연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15개국의 자료는 누락시킨 채 단 7개국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한참 뒤에 밝혀졌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냐면 누락시킨 15개국 자료까지 분석하자 오히려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그가 인용한 7개국 자료에서도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대목만을 선별해 가져다 쓰며 포화지방의 누명을 씌운 것이다. 결국 앤셀키스는 1997년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심장질환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고 심장질환이 콜레스테롤 때문이라는 그의 연구는 의학 역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꼽히고 있다. 저탄고지 3단계 로드맵. 같은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하더라도 탄수화물 제한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지는데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몸의 컨디션을 점검해보면 어떤 단계가 내 몸에 제일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탄고지를 라이프 스타일로 오랜 기간 유지하는 사람들의 식단은 체중 감량이 목표가 아니라 본인들의 상태에 맞는 저탄고지 건강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고수들의 식단은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식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키토시스 인, 아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단계 당 제한, 탄수화물 섭취 100g 미만, 설탕 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식 및 과일 제한, 가공식품은 한 끼 당류 섭취 1g 미만만 허용, 하루 한 끼, 특히 저녁은 모든 탄수화물 제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모든 간식 금지, 한국 술 기준으로 소주 3잔 이내, 맥주는 300cc 이내, 막걸리는 금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끼니는 지방, 단백질을 포함해 전체 칼로리 조절 500kcal가 넘지 않도록 한다. 2단계 곡류 탄수화물 제한, 탄수화물 섭취 50g 미만, 탄수화물 섭취는 하루 한 끼만, 대신 평균적인 정량을 넘지 않은 수준, 밀가루나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 같은 복합 다당류 섭취, 고구마 허용, 감자 금지, 맥주, 소주, 막걸리, 과실주 금지, 드라이 와인, 위스키, 고량주, 증류식 소주, 일본식 소주 등의 증류주 정도만 허용, 모든 종류의 견과류와 우유 섭취 가능. 3단계 엄격한 탄수화물 제한, 탄수화물 섭취 30g 미만, 녹황색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탄수화물 제한, 가공식품의 경우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당분은 허용, 단 당류 섭취 1g 미만, 지방대사가 원활해진 케톤 적응 과정 이후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수화물 소량 섭취 허용, 술은 원칙적으로 금지, 견과류 중 아몬드, 땅콩, 캐슈넛 섭취 제한, 우유 섭취 제한, 유제품은 치즈와 버터만 허용. 무엇을 먹을 것인가?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다. 또한 같은 영양소라 하더라도 어떤 식재료를 통해 섭취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진짜 음식을 먹자. 씨앗 및 견과류, 베리류, 가공하지 않은 고지방 유제품,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은 채소, 비전분성 채소, 허브와 향신료, 건강한 지방과 기름, 살코기와 생선, 고지방 생선과 육류, 내장, 달걀. 피해야 할 음식, 단맛 나는 알코올성 음료,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일 주스, 설탕, 당도가 높은 과일, 저지방 식품, 가공육, 곡류, 식물성 오일. 당뇨 환자의 저탄수화물 식단 가이드. 1. 꾸준한 저탄수화물이 답이다. 2. 인슐린보다 혈당, 케톤 수치보다 혈당 수치가 중요하다. 3. 절대 고탄수화물 치팅을 하지 말자. 4.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자. 5.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 제한을 하자. 6.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넓히자. 당뇨병에 좋은 영양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마그네슘, 크롬, 아연, 이노시톨, 망간, 요오드, 기능성 장 장애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소화효소제, 이눌린, 베타인, 애플사이더 비니거, 에너지 대사, 신경, 간 기능 향상,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요산 조절, 비타민 C, 혈관 합병증 개선, 안토시아닌, 피크노제롤, 오메가3, 아르기닌. 저탄고지와 안과 질환. 현대에는 다양한 안과 질환을 겪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이나 미세먼지 같은 여러 유해 환경도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당뇨 역시 그 못지않게 눈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포도막염 등 다양한 종류의 안과 질환 뒤에 탄수화물과 당분이 숨어 있는 것이다. 또 탄수화물과 당분은 노안과 근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수정체의 당화 과정과 수화 과정 두 가지다. 수정체의 가장자리에는 렌즈 상피세포와 섬유세포들이 존재하는데 백내장이 발생할 때 이 세포들이 증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포유류의 호흡 및 적혈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수정체 조직의 산화가 우세해지면서 포도당에 의해 수정체가 당화되고 백내장성 혼탁을 유발한다. 활성산소는 고혈당이 지속되거나 체내 염증 수준이 올라갈 때 많아지므로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수정체가 당화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될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또 수정체의 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소르비톨에 의한 삼투압 작용 때문에 수정체가 불어나는데 이를 수정체의 수화 과정이라고 하며 이 수화 과정은 수정체의 혼탁을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는 것이 수정체의 당화를 예방하고 백내장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체중 당화 산물이 망막, 특히 황반부에 위치하는 것을 드르젠이라고 하는데 황반변성의 핵심 원인이 된다. 드르젠이라는 찌꺼기가 황반부에 쌓이면 황반부의 순환 및 시신경의 전달 과정을 방해한다. 이렇게 망막의 순환이 방해되면 맥락막에서부터 혈관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를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부른다. 이 맥락막 신생혈관이 자라서 황반부를 뚫고 올라와 시력이 왜곡되고 실명까지 유발하는 증상이 바로 습성 황반 변성이다. 드루젠은 우리 눈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물질이지만 탄수화물을 줄임으로써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좋은 지방과 지용성 항산화 물질, 비타민 A, D, E,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황반부는 다시 제 기능을 찾는다. 지방의 산화를 막는 아연, 요오드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드루젠 제거에 도움이 된다. 또 안토시아닌,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시켜준다. 결국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수용성 항산화 물질의 소모는 막으면서 좋은 지용성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황반 변성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 황반 변성 환자라면 담배와 믹스커피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이나 목초 먹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 한 조각 또는 기버터 한 스푼을 매일 먹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좋은 지방산과 지용성 영양소가 가득한 달걀 노른자는 황반 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다. 오랫동안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망가진 분들과 만성질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건강밥상으로 몸을 치유하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다양한 후기와 레시피도 참고하셔서 건강한 식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